말은 절대로 삼가하셔야 돼요. 이래서 사기꾼 소리 듣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정현입니다. 인테리어 시장에서는 공사 수주를 위해서 가격 경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인테리어 중개업체도 이런 것들이 출발점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그런데 인테리어 회사 대표님들께서 저렴한 금액의 공사 수주를 해서 만족할 만한 이득을 얻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반대로 고객 입장에서 여러 업체와 비교를 하고 저렴한 가격의 공사를 했을 때 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만족감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하고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음보다 다름이라는 마케팅 책에서 보면 그 스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가격 경쟁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서비스나 품질을 내려놓고 가격 파괴를 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게 하나의 전략이 되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작은 시장에서는 지속되기가 어렵고 또 이렇게 가격 파괴를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면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인테리어 회사들은 대부분 영세하죠. 가격 경쟁을 해서 공사 수주를 하게 되면 그 한 건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 유지를 하기가 어렵죠. 또 낮은 가격으로 공사 수주를 해서 작업이 들어가면 작업 시작할 때부터 예민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고객 여러분들께서도 상담하고 공사 계약하기 이전에는 친절했던 회사들이 막상 공사가 시작이 되면 히스테릭하게 변하는 업체들을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공사가 마무리되었을 때 그 결과물이 고객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는 그 목적하고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저렴한 가격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나 품질적인 면을 어느 정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테리어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면서 제게 연락이 자주 오는 편인데 재밌는 건 고객으로부터도 연락이 오고 인테리어 회사 대표님께도 연락이 와요.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면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갈등의 원인은 하나예요. 결과물에 대한 기대치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받은 비용만큼 충분히 해줬는데 괜한 걸로 꼬투리를 잡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고객 입장에서는 충분한 비용을 지급했는데 공사를 이렇게 산티나게 해놨다 하면서 더 이상 잔금을 주기 싫다. 대부분 이런 문제들로 연락을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인테리어 상담을 할 때 그 인테리어의 목적과 방향성을 정확히 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늘 드려요. 예를 들어 헬스장 인테리어를 준비하고 계실 때 정말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운동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딱 그 운동이라는 목적에 맞는 공간만을 만들려고 하면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오픈하시려고 하는 분이 정말로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놔도 회원 유치를 많이 할 수 있다면 크게 상관이 없겠죠. 저렴하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주변 다른 업체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면 그 목적성 이외에 디자인이라는 요소가 가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건데 여기서 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인테리어 상담을 하고 A라는 회사는 견적이 1,000만 원이 나왔고 B라는 회사는 2,000만 원이 나왔다면 두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마감 수준이 분명히 다를 거예요. 인테리어 상담을 할 때 회사는 고객에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려야 돼요. 고객이 준비하고 있는 예산으로 어느 정도 범위까지 공사를 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마감을 하고 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마티즈부터 소나타, 그랜저, 수입차까지 여러 등급이 있어요. 그러면 고객은 내 목적과 예산에 맞는 자동차를 골라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마티즈를 선택했는데 왜 그랜저를 주지 않았냐고 따지는 고객은 없으시죠. 근데 인테리어에서는 이런 고객분들이 계세요. 내가 준비한 예산으로 어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에요. 이건 고객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회사가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죠. 회사 포트폴리오를 보고 무지 비쌀 것 같다면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상담을 가서 만나보면 정말 준비하고 있는 예산이 작은 경우도 있었고, 의외로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있으신데도 이게 얼만큼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셨어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예요. 인테리어는 자동차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고객께서도 내가 가진 예산으로 어느 정도의 작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인테리어 회사 한두 군데 정도 만나보시면 내가 가진 예산으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인테리어 회사는 공사 욕심에 무조건 다 해주겠다라는 말은 절대로 삼가하셔야 돼요. 이래서 사기꾼 소리 듣는 거예요. 고객의 예산으로 마티즈를 살 수 있는지, 소나타를 살 수 있는지, 그랜저를 살 수 있는지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납득을 시켜 드린 다음에 공사 계약을 하고 작업을 진행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고객의 소중한 돈을 가치 있게 활용하고 회사도 작업을 마친 후에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